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4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 오늘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얘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요즘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다만 이 영상의 조회수가 워낙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확대돼서 이 전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제 영상에 대한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최근에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굵직굵직한 지금 내용의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한번 좀 머릿속에 조금 새겨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시장에서 또 오늘 이런 하락 중에서 또 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퇴출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일단 뭐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오늘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 장중에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이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이 홍콩을 가서 이제 뭐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거 내 거 하고 도장 찍었잖아요. 침 발랐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딱 순간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 아마 제 또래나 제 위에 또래 되시는 분들 80년대 홍콩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웅본색 나오기 전에부터 있었던 뭐 이제 무력 관련한 이 영화들. 오늘 DNC 미디어가 나 혼자만 레벨업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쪽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이 겹쳐지면서 예전 홍콩 영화들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신조 협녀라든지 뭐 당시에 의천도룡기라든지 이제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좀 떠오르는 것도 있었었고, 책으로 봤을 때 정말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러면서 또 그 공미 주연의 그 혹시 진용이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볼 때 어린 마음에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진시황 때를 배경으로 해서 좀 이제 판타지적이죠. 이제 이
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만나고 뭐 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침을 바르면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과거의 홍콩은 진짜 말 그대로 추억 속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홍콩 얘기는 홍콩 얘기고요.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의 경우에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강보합권 시작 말씀을 이제 저희 방에서는 말씀을 따로 한번 드렸었고 강보합권 시작 이후에 시장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이후부터 하루 종일 시장은 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아시아 시장에서 대만과 우리 시장이 하락폭이 좀 컸었고요. 물론 마지막에 좀 주워 담았습니다만 홍콩, 일본, 아니 홍콩이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뭐 호주 이런 나라들은 모두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이 밀렸다라는 건 반도체 쪽에서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 받쳐놓고 나머지 반도체 섹터들은 좀 때렸고 반도체 이 대형주들 몇 개만 딱 지수를 받쳐놓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다 때리는 장중에 오늘 21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한 상태였고요. 이후에 막판에 이게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낙폭을 좀 줄여준 정도의 흐름. 좋게 해석을 하면 끝선을 살려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이것도 또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 구간 생각해 보시면 투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물량 얼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나오는 물량 가지고 지수가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오는 건 받치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고 받치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종목들 아마 보시면은 만족스럽게 많이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올라와도 정말 미미한 정도로 올라온 정도들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투심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겁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상태다.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를 보면 사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제법 또 조금 나왔어야 되는 제가 분석한 대로 계속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신용반대매매 지금 대용으로 한 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 23일 이후로. 근데 그 물량이 지금 나올 듯 소위 얘기하는 깔딱고개를 계속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140% 깨져도 봐준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이 심하게 떨어져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소위 죄송스럽습니다만 악성 매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들이 잠재적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찝찝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오후장 후반부 들어와서 여기 지금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발표를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5년짜리 10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작년 초반 정도 수준으로 좀 내려왔다. 이제 2점대 초반 수준으로 다시 좀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잡히는 2%대 초반이면 연준이 원하는,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얘기들이 조금 전해지면서 시장이 조금은 좀 반등을 좀 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장중에 제가 이제 요쪽 부분에서 자리 돌파가 되어야 막판까지 좀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요거 자리 돌파가 안 되면 한번 급하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시장 이 안정화를 위한 1차 이 안정화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보면 시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인플레가 조금씩 꺾여가는 모습. 인플레가 꺾여간다는 얘기의 가장 메인은 일단은 이 지표적으로 나와지는, 그러니까 증명되는, 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 증명되는 모습일 텐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코리안 협회에 느닷없이라고 서든하게 팍 하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조짐들이 앞에서 조금씩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씨앗, 맹아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오늘 나왔던 세인트 루이스 연은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경기 지표들 계속 안 좋게 나오면서 고용의 균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차원에서 이번 주 고용 보고서 나오게 될 텐데 너무 좋아도 안 된다, 너무 안 좋아도 안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컨센 정도 수준이면 분명히 연준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하고 힘들어질 겁니다.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자니 여기서 고용 깨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깨지게 될 것이고, 지금 보시면 테슬라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메타 플랫폼도 그렇고 얘네들 지금 직원 감원한다라고 발표를 지금 공식적으로 한 상태잖아요. 이런 모습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지금까지 믿는 구석이라고 했던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용에서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지금 입장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서의, 그러니까 공격적 금리 인상에서의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씨앗, 전쟁통에서도 사랑은 뽑힌다고, 이 난리통 속에서도 조금씩의 씨앗들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오늘 그런 흐름에서 조금 봤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 하락까지만 해도 지금 전혀 아무것도 그런 맹하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믿을 거라고는 국제유가가 계속 밀려줘야 되는, 지금 인플레에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하나만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씨앗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나마 암흑 속에서 끄트머리에서의 요만한 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는 조금 보인 게 아니었나. 물론 이게 며칠 지나면서 다른 지표들까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합니다.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런 자그마한 어떤 시그널들조차도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네요. 일단은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주워 담은 모습이고, 오늘 저녁에 미국이 일단 휴장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유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거고, 환율 중심으로도 조금 봐야 될 겁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환율 방어를 당국이 좀 제법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이라서 이번 주 후반에 그 옐런 재무장관 우리나라 오잖아요. 여기서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이거 돼주면 아마 환율에서 우리 좀 한숨을 확실히 돌리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 환율에서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일단은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사실 좀 뭐랄까요, 이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섹터들이죠. 이게 다시 팬데믹 유행하는 부분,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주로 알려져 있는 통신 섹터들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때문에 일단 반도체 생산 대표적인 생산 이 섹터들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는 외국인들 좀 때리면서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매수가 좀 있었는데, 현대차 오늘 배기가스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또 현대차도 워낙 많이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오늘 삼성전자 반등은 의미를 크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오늘 매수도 이 정도 매수면 오전에 매수했던 양에서 더 이상 매수가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 오늘 급락이 나왔고요. 외국인 매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아 정도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펄어비스 오늘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그 외에도 카카오게임즈, BHI, 심텍, 골프존, 헬릭스미스, 워닝 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뭐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만 얘네들 일단 외국인들 수급은 좀 들어왔습니다. HLB,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시젠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JYP 엔터, BH, 삼강 M&T, 현대에버다임 얘도 오늘 급락이 좀 나왔죠. 삼강 M&T하고 풍력 섹터들 오늘 아마 풍력 섹터들이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심리적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을 깨고 일단 가스와 원유 시출을 더 허가하겠다라고 오늘 허가하는 거에 대한 이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전해지면서 아마 그 영향이 좀 아니었나 싶은데 물론 호재는 아니죠 이게. 하지만 풍력 섹터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뭐 당장 지금 이 유가를 낮춰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되는 건데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신재생 쪽에 이 투자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기간이 다시 또 늘어난다거나 이게 딜레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제 그러한 상징적 의미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늘 집중적인 매도가 뭐 특정 증권사에서 집중적인 매도가 좀 나왔죠. 섹터 전반적으로요.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오늘 외국인들 매매는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었었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을 지금 매매의 특징을 보면요. 오늘도 현물 매도를 했는데 매도량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코스닥 오늘 380억 매도했는데 장중 2% 넘게 하락했다가 올라왔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그만큼 지금 수급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외국인들이 그걸 철저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선물 매수, 그러니까 선물 매수를 통해서 지수 계속 받쳐주는 상황 만들어 놓고 현물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현물 매도 때리면서 계속 스물스물 지수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배팅은 상방 배팅.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계속 이런 형태입니다. 이래놓고 어떤 날은 다음날 바로 갭으로 띄워가지고 올려놓고 요거 딱 팔아먹어가지고 청산해버리고 어떤 날은 그냥 세이브해서 갖고 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짜 뭐 안타깝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정말 갖고 놀기 너무 좋은 시장이고요. 공매도가 지금 6월 달도 엄청 났는데 그거 대부분 외국인들 공매도였죠. 이 정도쯤 되면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공매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뭐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면서 거품밖에 안 생기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공매도 이 한시적 금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 공매도가 진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속된 표현으로 진짜 현금 자판기처럼 지금 뽑아가는 듯한 그런 정말 기분 나쁜 이런 상황이고 우리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도 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매도를 금지 안 하더라도 제가 작년 초였나요? 작년 5월이었나요? 공매도 우리 재개할 때 그때 정말 거품 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매도 기간이라도 좀 똑같이 해달라고. 그것만 나와도요, 기간만 한정을 해서 6개월은 6개월, 1년이면 1년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 기간만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장난질 못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얘네들은 기간이 없잖아요.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개인들은 뭐 어쨌든 지금 2달, 뭐 딱 늘어나서 2달. 이게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언젠간 떨어지겠죠. 얘네들은 워낙 자금력이 좋으니까 올라갈 때는 공매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본주 사가지고 수익 내는 거고 그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조정 나올 때 거기서 공매도 때려가지고 거기서 또 먹어가는 거고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조금 우리 정말 이거 정책 당국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간만 좀 동일하게 만들어줘도 그리고 지금 업팅룰이라든지 이런 위반, 불법 공매도와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내용들은 지금 뭐 전담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점검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주시더라도 기간만이라도 좀 동일하게 좀 해주시면 이걸 뭐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자본주의 논리가 무조건 우리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이
더 낮은 이자율에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더 낮은 금액에 더 비싼 이자율을 써야 되는 거고, 그거하고 이걸 똑같은 논리로,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운동장에서의 규칙입니다.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동일하게 만드는 문제는 똑같이 빌렸으면 똑같이 상환을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한쪽은 기간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내가 이길 때까지 경기가 안 끝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경기 시간이. 한쪽은 딱 시간 정해놓고 경기를 하는 거고, 한쪽은 지고 있으면 이길 때까지 경기 끝이 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뭐 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다시 좀 여론을 좀 이렇게 상기를 좀 시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후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